토요일 저녁 야구의 빈 공간을 딱 맞게 채우는 엠스플 야구 라이브 토크쇼 야시장의 서경석입니다. 오늘로써 벌써 세 번째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한 시간도 날카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댓글과 질문 올려주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박지영 아나운서가 최첨단 스튜디오에서 친절하게 여러분의 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야시장을 이끌어가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야시장의 쌍박, 박승현, 박동희 기자, 그리고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종범신 이종범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그 박동희 기자께 한번 여쭤봅니다. 네. 지난주에 저 아내 되시는 분께서 이야기의 수위를 좀 조절해라. 네네. 타박을 하셨는데 네네. 지난 방송 나가고 나선 별 얘기 없었습니다. 별 얘기가 없던 이유가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 다 수위 조절할 수 있는데 예. 제 아내에 대한 사랑만은 수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고 있거든요. 세상에.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승현 기자께서는 이름 모를 아재라는 별명에 이어서 지난주에 또 하나의 별명, 아버지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두 별명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제가 지난 2월에 유현진 선수가 이제 재활 피칭 시작했을 적에 그 인터뷰하러 갔는데 다른 기자들이 그 쳐다보다가 기자가 아니라 아버지 같다고 그랬는데 또 2달 만에 이 소리를 또 듣네요. 사람들 보는 눈은 같거든요. 워낙 인자하시고 자상하시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글쎄요, 뭐든지 상관없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모를 아버지 어떠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아주 박재홍 위원이 오셔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오늘은 이종범 위원이 대신 오셨습니다. 야시장 상당히 힘든 프로그램이거든요. 야시장 담당 PD에게 내가 오늘 이 프로그램 막방 만들어주겠다. 폭탄 발언하셨다는데 그건 뭔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원래 야구도 쉬잖아요. 예. PD도 쉬어야 되는데 굳이 왜 하냐. 그래서 제가 막방을 해주겠다라고 장난했는데 진짜 오늘은 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야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야시장 출발합니다. 먼저 제1루 토크 야한 순간입니다. 제1루 토크 야한 순간, 오늘 함께하신 세 분이 지난주 야구장에서 있었던 장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아주 주관적으로 뽑아서 소개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박동희 기자부터 출발할까요? 네, 제가 뽑은 야한 순간은 바로 4월 16일 사월호 참사가 벌어졌던 날의 야구장 풍경입니다. 자, 4월 16일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바로 그날 사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전체 야구장이 모두 쉬었습니다. 그런데 구단들이 참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 KT 선수들은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았고요. 한화 같은 경우는 3연전 내내 이 묵념으로 대신했었고요. 그리고 NC 같은 경우는 모자에 리본도 새기고 3연전 내내 시구나 이런 시끌벅적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NC 같은 경우는 4번과 16번을 이 등번호를 단 선수가 아직 없거든요. 그만큼 많은 구단들이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 세월호 참사로 돌아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라든가 그 가족분들 그리고 새로운 마지막 생명들을 꺼내기 위하다가 돌아가신 잠수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명복을 빕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장면을 선택하신 이유를 네네.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알 것 네. 같습니다. 이 사회 참여 활동,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상당히 활발하죠? 예,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또 선수 노조, 구단, 선수 이렇게 4개의 주체가 활발하게 사회 참여 활동을 벌입니다. 또 때로는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면서 또 때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회 참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또 그 클레이튼 커쇼라든가 또 앤드류 맥커친 같은 선수들은 스스로 재단을 만들어서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죠. 또 연말에는 그 로베르토 클레멘타 상을 시상을 하는데 전체 메이저리그에서 한 명을 본상으로 수상을 하지만 각 구단별로 그 구단의 수상자들을 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참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 역시도 시즌 전에는 예전에 안 했다라면은 요즘에는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시즌이 끝나면은 자기네들이 아닌 팀이 주관을 해주는 어린 선수 또 야구 선수 아닌 또 클레잉 타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정범 위원께서도 현역 선수 시절에 여러 가지 저도 의미 있는 많이 했습니다. 활동들 저는 많이 참여하셨죠. 고아원 애들한테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꾸준한 게 관심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KBO 단순히 그 프로야구를 뭐 즐기고 관람하고 열심히 운동하고를 떠나서 참 이런 활동들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구단이 하게 된다면 야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각 구단들의 이런 노력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박승현 기자께서 뽑은 야한 장면 어떤 겁니까? 네, 저는 4월 12일 날 삼성의 이승엽 선수가 1300타점에 도달한 그 장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날 이승엽 선수는 NC와의 경기 1회 말에 무사 만루에서 저 장면이죠? 예, NC 선발 이민호 선수한테 적시 2루타를 쳤죠. 그래서 2타점을 올리면서 이제 그 이정표 하나를 달성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양준혁 선수가 기록한 1389타점이 개인 통산 타점 1위 기록이고요. 이제 이승엽 선수는 2위에 해당하면서도 1300타점이라는 하나 이정표에 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승엽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승엽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현재 쓰고 있는지 저희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얘기 나눌게요. 보십시오. 홈런은 뭐 이미 1위죠. 양준혁 선수를 앞섰고 루타가 2위, 득점도 2위, 타점 역시 2위인데 아주 근소한 차로 지금 2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내년까지 구단과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다 하게 된다면은 양준혁 선수를 이제 제치는 것은 물론이고 1400타점이라는 또 우리 프로야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도 만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양준혁 위원이 아마 다음 주에 저희 이 야시장에 방문하게 될 텐데 기분이 어떨까요? 글쎄 뭐 기록이라는 거는 깨지기 위해서 있고 또 이승엽 선수 같은 일본을 갔다 왔는데 더욱더 그거를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후배들한테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승엽 선수, 양정 선수 다 대단합니다만 제 앞에 계신 이종범 해설위원이야말로 현역 시절에 눈온밭의 까마귀였다고 봐요. 그만큼 독보적인 존재였었는데 만약 일본에 가서 부상만 당하지 않고 준일제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모든 역사를 바꾸지 않았을까. 앞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심입니다. 진심. 1300타점이 이제 돌파된 건데 이승엽 선수도 우리 이 의원님은 저는 타점 생산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700타점 정도인데 저는 일본을 쳤기 때문에 그렇죠. 득점을 하기 위해서 좀 루에 많이 나가는 스타일이라 그러네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타점은 조금 많이 딸리죠.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최고의 플레이어셨죠. 네. 그리고 이승엽 선수가 또 잘 알려지지 않은 특이한 기록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관심도로 이제 대한민국 1호 기록을 갖고 있죠. 사실은 저 무관심도로라는 것이 그 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록원들이 무관심도로를 기록하게 돼 있었는데 2001년까지는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가 2002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록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공식 기록으로 우리도 무관심 도로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 첫 번째 대상이 이승엽 선수였는데요. 이승엽 선수는 그 자기가 도로한 것이 무관심 도로가 된 걸 사실 몰랐었어요. 그러다 경기 끝나고 그거 도로 인정 안 하고 무관심 도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뭐 도로왕 할 것도 아닌데 푸르게 대답을 했죠. 홈런도 왜 저 한일 통산 600 홈런 지금 도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승엽 선수의 스태미너나 그의 노력을 봐서는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전 이승엽 선수가 가장 행복한 게 바로 본인이 현역 생활을 끝내고 싶을 때 끝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정모 해설위원도 제 앞에 계십니다만 우리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끝내고 싶을 때 본인이 끝내지 못하고 구단이 등을 밀거나 감독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 은퇴를 강요하는데 이승엽 선수만은 그런 불운을 타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스스로 은퇴를 결정한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자, 이승엽 선수 또 인성도 아주 참 좋기로 소문이 나 있죠.
일본에서 생활할 때 우리 박승현 기자께서 직접 인터뷰를 많이 하셨죠? 네, 제가 그 2004년에 이승엽 선수가 지바 롯데 마린스로 진출했을 때 이제 저도 특파원으로 따라가서 이승엽 선수와 같이 지냈었는데요. 사실은 첫 해 우리 이종범 위원도 부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이승엽 선수도 첫 해는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뭐 2군에 내려가는 날도 많았었고요. 근데 그 일본 기자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한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첫 번째가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2군 구장이 굉장히 그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대중교통이 불편해요. 그러면 저희를 꼭 그 이승엽 선수가 손수 자신의 차에 태워가지고 세상에. 그 집 앞까지 같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일본 기자들 입장에서는 야구 선수 차에 자기들이 동승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한 일을 자기들 눈앞에서 매일 하니까 항상 저희들을 부러워했었죠. 그렇겠네요. 이종범 위원도 혹시 한국 기자분들 좀 태워주시고. 저는 택시 티켓 많이 줬죠. 저는 승엽이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운전했지만은 저희는 일반적인 택시 한 대를 상주를 해놓고 거기에 티켓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 한국 기자들한테 나고야 시내만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멀리 가지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많이 나오니까. 네네. 이 택시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한국에서 온 기자 또 저희 주변에 있는 특파원한테 전부 다 그러네요. 티켓으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종범이 형 보고 배운 거네요. 이승엽 선수가. 자, 아무튼 이승엽 선수처럼 이렇게 모범적인 선수들이 앞으로도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이번엔 이종범 위원의 야한 순간 어떤 겁니까? 저는 LG 트윈스에서 투수에서 타자로 변한 그 이영종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이영종 선수가 연장이죠, 롯데랑. 자, 이때 또 대타로 나왔는데 이 역전 2타점을 올립니다. 이영준 선수가 프로 데뷔 첫 타점 기록입니다. 이영준 선수 잘 알고 있지만은 원래 투수로 LG 입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영준 선수가 너무 많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좌절과 방황의 끝에 다시 야구를 유니폼을 입고 이 첫 안타를 치는 순간 저는 이영준 선수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가슴속으로 많이 운 게 아니라 이영준 선수가 많이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선수한테 오키나와에서 그 눈빛을 보고 많이 간절함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준 선수한테 이 안타로 저는 선배로서 많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혹시 저 사연을 잘 모르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번에 어떻게 그러면 타자로 나오게 된 건지 좀 설명을. 그러니까 원래는 투수로 해서 유망주로 했던 드래프트로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영준 선수가 어떠한 그 감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좌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SNS에 부를 해서 조금 불화를 일으켰고요. 또 골프를 또 한다고 해서 또 나갔다 와서 다시 또 타자로 와서 전향을 해서 이 친구의 그런 많은 것들이 LG 팬들은 알고 있지만은 그걸 또 불구하고도 타자로 해서 또 성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친구한테 박수를 진짜 보내고 그래서 싶습니다. 저 타점이 타자 전향 이후 그렇죠. 첫 타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양상문 감독이 이 선수에 대해서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군에 또 콜업을 해서 또 타자로 전향해서 첫 타점까지. 지금도 화면이 좀 나왔습니다만 고교 시절에 전 저렇게 공이 우리 흔히 말해서 공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선수를 못 봤었거든요. 근데 타격도 곧잘 했는데 아마 이영정 선수의 힘들었던 과정을 책으로 쓴다면 아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쓰는 그 어떤 비극적인 글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 선수가 그런 거 다 이겨내고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했기 때문에 이영종 선수가 만약 성공을 다시 한다면 지금 성공하지 못한 선수들도 하나의 좋은 롤 모델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참 골프계로 네. 갔다 왔다 네. 했다는 건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저희 아들이 또 그 얘기를 또 해주고 그러니까 방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가봤더니 야구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 2루 토크 뜨거운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이슈는 송창식 벌투 논란입니다. 지난 4월 14일 경기에서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송창식 선수가 4.1이닝 동안 12실점하고 무려 90개의 공을 던지고 내려왔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날 그 메이저리그 해설이 있어가지고 현장에는 못 나가고 이제 텔레비전 통해 갖고 경기 중계를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그날 만약에 제가 그 기자로서 생각을 했다면 경기 끝날 때까지 빠지지 않고 봤어야 되는데 그날만큼은 제가 시청자와 야구 팬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5회까지 야구보다 채널 돌렸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종범 위원께서도 저는 그날 송창식 선수의 던진 거를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날 이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선수의 마음으로서 조금 납득이 안 간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또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전에? 글쎄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 불펜 투수가 갑자기 등판을 해서 그 많은 실점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거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섞어가지고 해석해야 될지 하는 그런 여부는 좀 없습니다. 뭐 하나의 그 예가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하나 들면은 2011년 5월 16일 날 그 캔자스시티 로얄즈 대 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즈전이 있었습니다. 이날 빈 마자로라는 선수가 3회 무사 1루에 등판해갖고 2와 3분의 1이닝 동안 14실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그 저 14실점은 불펜 투수가 그 3이닝을 마치지 못하고 가장 많은 실점을 한 기록입니다. 이게 1900년 그 현대야구가 시작한 다음부터요. 근데 이날은 약간 좀 상황이 달랐던 것이 저 마자로 선수가 등판하게 된 이유가 그 선발 투수였던 카일 데이비스 선수가 아웃 카운트 하나를 잡고 어깨 통증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이선 에드코크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 올랐는데 이 선수가 3회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다음에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자로 선수는 사실은 그 다음 날 선발이 예정돼 있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를 땡겨서 썼는데 또 이 선수가 이날 경기를 마친 다음에 사실은 마이너리그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6월 달부터는 다시 선발 투수로 등판을 하거든요. 이제 그 당시 상황은 일단 첫째 선발 투수가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했다는 것, 또 이 마자로 선수는 그 다음 선발로 예정돼 있었고 당시 젊은 선수였었어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선발로 활용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불펜 투수가 저렇게 많이 얻어맞는데 그대로 마운드에 뒀다 해서 당시 캔자스시티의 네드 요스트 감독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 상황과도 조금은 다른 우리의 상황이었는데, 자, 논란이 있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했죠. 김성근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송창식 선수가 하체를 쓰지 않고 던져서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하려 했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1%도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그 베테랑 송창식이 그 마운드에서 12실점을 하는 동안 본인이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과연 반성을 하고 하체에 신경을 쓸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서 가장 큰 거는요. 벌을 주려면 야구장이 아니라 연습장에서 주면 되잖아요.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가족을 데리고 시간과 돈을 소비했을 텐데 왜 우리가 송창식의 벌투를, 송창식의 가르침을 왜 송창식 훈련을 마운드에서 봐야 되죠? 실전 경기에서 봐야 되죠? 저는 팬에 대한 대단한 무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김성 감독님이 그런 마음은 아니셨겠지만 뭐 말씀하자면 좀 왜곡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게 송창식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넘어간 경기지만 송창식은 얻어가고 싶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 팬들은 송창식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마음을 그렇죠. 송창식 선수가 역시 또 히스토리가 많은 선수입니다. 또 은퇴를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병 때문에 임의탈퇴를 해서 최강 코치를 했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또 혈액전에 오른손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야구에 대한 간절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저는 김성근 감독이 안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때 당시 제가 하나 코치 했을 때만 해도 송창식에 대해 이 신체적으로 문제는 알고 있던 감독님이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 코치 입장에서도 조절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 송창식 선수가 TV로 해서 볼을 던졌을 때 표정을 보면요.
거의 체념하듯이 던집니다. 그걸 보고 박동희 기자가 말했다시피 저걸 보고 오르는 팬들은 없잖아요. 뭔가 최선을 위해서 던지는 방향. 그리고 송창식 선수가 어느 정도 베테랑 선수입니다. 베테랑 선수한테 뭔가 가르침에 있어서는 그 인닝이 종료가 됐을 때 한마디라도 김성근 감독이 해줬더라면 송창식 선수가 과연 저렇게 투구를 했을까라는 저는 선수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사건이 더 크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혹사라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인데요. 저희가 송창식 선수의 투구 일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4월 1일에 18개 공을 던졌고요. 2일, 6일, 8일, 9일, 13, 14, 15. 그리고 15일은 경기 전 운동장 20바퀴 러닝을 또 했고요. 지금 보시면 4월 9일 선발로 나와서 9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그리고 좀 쉰 다음에 4월 13일 나면 구원으로 15개를 던지고 나서 그 다음날 거의 선발 이닝에 가까운 이닝과 투구수를 던졌는데 저는 물론 감독님 생각을 존중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선수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의 부재라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감독님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선수 입장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선수, 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느끼고 어떤 감정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최근에 어떤 사건 우리 다 알게 됐잖아요. 저도 좀 더 내 선수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파트너로 생각하셔서 감독님 정말 위대한 야구인 되실 수 있거든요. 좀 더 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박동희 기자 말을 이어서 그 어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그 시카고 컵스의 제이크 아리에타 선수가 그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8이닝 무실점을 아주 잘 던졌습니다. 네. 경기는 6대0으로 앞선 상황이었는데 아리에타 선수가 투구수가 100개가 된 다음에 교체를 시켰어요. 완봉승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체를 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매든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올 거에 대비해서 스프링 캠프 때부터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했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 나도 아리에타가 완봉승 하나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 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 나는 팀과 우리 선수 또 아리에타의 장래 그다음에 그의 가족까지도 다 생각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매든 감독이 마지막에 했던 말 그의 가족까지도 나는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나라에 계신 감독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또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드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입단을 했을 때 1993년, 저도 김웅영 감독 밑에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소통이란 이 대화 자체를 몰랐던 거잖아요. 솔직히 감독이 해라는 건데 송창식 선수 입장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송창식 선수의 프레임을 보면은 2016년 자기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올해 뭐 중간에서 몇 개 이런 구분화가 돼서 자기도 생각하면서 볼을 던지는 입장인데 그날만은 송창식 선수는 멘탈도 없고 영혼도 없었습니다. 뭔가 가족을 위해서 또 결혼을 했다라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어떤 선수의 아들을 위해서 던져야 되는데 송창식 선수는 정말 막연히 왜 내가 잘못을 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던진 입장에서 제가 선배 입장에서 상당히 미안해하더라고요. 물론 김성근 감독 어떠한 계획은 있었겠죠. 근데 그 계획을 송창식 선수한테 구분화해서 너네 왜 이래서 해서 조금 더 올바르게 좀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아닌 어머님처럼 좀 더 포근하게 소통을 했다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참 벌투 논란에 휩싸인 게 사실 또 이번만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아마 SK 김광현 네네. 네. 선수 관련. 예. 네. SK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저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이정범 지금 당시 선수였던 나오셨는데, 이날 경기에서 김광현 선수가 다소 부진했다는 판단이 섰는지, 김광현 선수가 140킬 7개 투구수를 기록을 하면서 벌트 논란이 이어졌었는데요. 뭐 저 당시에는 이론을 제기한 분들이 많이 계셨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송창식 건에 대해서 우리 정말 투수가 없었다. 다음 경기도 생각을 했어야 됐다. 저 당시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송창식이
뭐 기회를 주고 싶었다, 송창이 바뀌길 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역풍이 불지 않나 싶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송창희 선수의 이 투구 회전수라든가 구속이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였었거든요. 하체는 신경 쓰고 더 강해질지 몰라도 그의 구위는 정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새로운 데이터를 좀 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2008년에도 또 조영민이라는 네, 그 맞습니다. 불펜 투수를 그 중간에 기용해가지고 그 120개를 던지게 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당시는 보면은 그 조영민 선수가 고등학교 선배한테 그 의욕구를 제대로 못 던져가지고 그랬다는 또 소문도 있었거든요. 반대로 요즘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선수들의 건강을 많이 챙기는 감독들이 순항을 하고 있잖아요. SK나 롯데, NC. 저는 롯데 조원호 감독한테 큰 감동을 받았던 게요. 강민호 선수가 이제 이 공에 맞아서 NC와의 경기에서 출전을 그 다음날 안 시켰는데 대타로도 한번 내보낼 수 있었는데 안 내보냈어요. 이유는 뭐냐면 만약 하나 강민호에게 자그마한 이상이 생기면 강민호를 지켜보는 선수들이 동요할 수 있다는 거였었거든요. 그 경기는 롯데가 졌지만 저는 10경기를 가져온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저는 차제에 그 선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감독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는 그 시스템은 좀 이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단별로 그 메디컬 스태프가 다 지금 있는 있죠. 상황에서 메디컬 스태프가 감독의 전혀 독립적으로 스스로 선수 상태를 그 판단을 해서 이 선수가 경기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이거를 전권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해주고 경기에 출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선수에 한해서만 네. 감독이 기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 제가 중원부에 죄송합니다만 네. 그렇게 되려면 단장 사장님들이 야구를 잘 알고 야구 산업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지금 모그룹의 대기업인 구단들의 사장님들은 정말 공수부대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야구계에 들어와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넥센 NC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야구에 대한 전문적을 갖춘 분들이 단장과 사장을 맡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 야구계를 변하고 싶다면 이 프로야구답게 모그룹의 회장분들이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저 박동희 기자의 특기죠. 그 단장님, 사장님들한테 영상 메시지 잘 보냅니다. 오늘도 또 몇 마디 하셨는데 아무튼 이게 참 다 잘 됐으면 하는 네. 바람에서 저희가 드리는 이야기고요. 한화 관련해서는 이제 로저스 선수 항상 참 화제의 이 중심에 있는 선수인데 지난 금요일이죠.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 한 코치와의 불화로 등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팬들이 진위 여부를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제가 어제 마산에서 바로 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보고 듣고 만진 걸 제가 믿지 않거든요. 취재를 하고 싶어서 서산 한화 2군 캠프로 가서 직접 로저스를 만나봤습니다. 아직 인터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서 했습니다. 물론 한화 구단 측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자, 서산에서 만난 네. 로저스 선수의 인터뷰 영상 일단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혹시 김정준 그 코치가 투구폼 이렇게 막 좀 봐주고 이랬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사실인지. It's not the point. The point is like what we can do to get better. And I don't think they're gonna bother them. I don't think they can bother the team neither. But I don't want that coach to get in problem for that because we know we have an unbelievable relation and we are friends. I treat him like my coach, like he is because he's always there for me. Like today I'm going there. I'm gonna take a picture. I'm gonna show the guy he say like we are always problem down here because him or something like that. I'm gonna show him everybody we are unbelievable fans. I can't wait to going back to the John today because one of the reasons I'm going to the stadium. I'm gonna take a picture with him. I'm gonna show everybody me and him we are unbelievable friends. He's my coach. He's always helped me. Always he's there for me. And one of the reasons he's like every day I'm gonna pitch. He told me about hitters. He told me about the schedule, how I can pitch to the other team and whatever. Look, me and him never have like any problem, nothing before. And I can't wait to go back there today, take a picture with him, put in my page in Instagram. 그 몇몇 사람들은 감독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여기 있는 줄 알아요. And he told me let's go get an MRI, and we get the MRI, so he's got a little bit inflamed.
and the doctor told me I need to rest a little bit. So that's one of the reasons I'm here. I don't here to like vacation. I'm just here to like get better and try to go back as soon as I can. You know, I can't say anything about that because I got unbelievable relation with the manager, and I know I'm you know, like normal that when you make an error, you have to like pay for that. And I just make a couple errors, but it's nothing different, nothing changing me and him, nothing changing with my coaches. It's not only manager. I respect everybody, coach, players, everybody, because they show me respect too. So I come back. I don't want to say any day because I wanna get a surprise for everybody. But I think it's sooner. I think I got a couple days more here, and I hope my fans be happy to see me back again. And I hope it's before I can say before the 10th next month. I'm gonna say that, but maybe they can be way less than that. But I'm gonna say that day. You know, I'm always see the game. I'm always focused about them, and the only I can say, don't never give up. Just work hard every day. I know they try to be better and better. And so I hope we can recover everybody together, and we can show the fans, we can show everybody we can get better than this, and we're going to. I can't wait to going back. I know we have a lot of people like her right now, a couple more people her, but I think everybody is gonna get better and everybody's gonna play together. And then, you know, I don't wanna say any name, but I'm gonna happy to see everybody soon. All my teammates, I know they're gonna be happy to see me too, and I hope my fans they're happy too. So I can't wait to go back. And Rosario, the new guys, Maestri. I can't wait to be with them together and we can play all together. So fighting and 좋아. 저 영상을 보시면서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네. 로저스 앞에서 동영상을 찍었고 또 구단 저희가 그냥 찾아갔습니다만 구단에서 다 나오셔서 로저스 옆에 계셨고 그러니까는 뭐 저 영상을 찍으면 전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고요. 예. 제가 꼭 로저스를 만나고 싶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기자잖아요. 그냥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 않으면 좀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조금 좀 시간이 되더라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로저스가 왜 2군에 있는지에 관해서 처음 의문을 제기했던 그 기자는 제가 가장 신뢰하고 그리고 그의 기사를 저만큼이나 믿어요. 그리고 그가 속한 언론사도 전 정말 믿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때 말하려고 했던 핵심 본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본인은 로저스와 김정준 코치는 내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 이 김정준 코치에 대해서 한간의 이야기들을 전달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달하는 전 용기가 있었다고 봐요. 저도 비겁했던 게 알면서도 얘기 못하는 세월이 꽤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자가 하려고 했던 얘기, 그 본인에 집중하게 된다면 네. 전 만약에 그 친구가 법정에 서게 된다면 전 그 친구 편에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앞서 보도된 동료 기자. 네. 이야기 하지만 이 로저스 놓고. 것만 좀 놓고 보게 되면 네. 좀 글쎄요. 뭐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단 관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로저스와 얘기를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로저스가 왜 내려왔는지. 저도 많이 취재를 했고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요.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로저스가 사실 캠프에서는 좋은 공을 던졌어요. 저도 봤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때쯤 돼서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는데 제가 의료일지를 다 확인해 본 결과 팔꿈치가 아픈 게 맞았고요. 염증이 났었어요. 그런데 로저스가 재활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로저스 선수가 거물이고 몸값이 비싸잖아요. 네. 따라서 확실하게 몸을 만들어서 1군에 올라온 게 필요했었고 또 홍남일 그 트레이닝 코치가 직접 붙어서 로저스를 계속 지금도 이 재활을 돕고 있는데 만약에 로저스가 정말 1군 감독과 갈등설이 있었다면 홍남일 코치를 붙이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 로저스가 한간에는 저도 들어봤었는데 뭐 시속 불펜에서 뭐 150km 강속구를 던지고 있다라고 들어봤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불펜 투구를 봤을 때는 불펜 투구가 딱 두 번째였어요. 불펜 투구를 두 번째 선수 어떻게 시속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던지겠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죠? 네, 지금 저 화면입니다. 불펜 피칭. 네, 네. 어제 바로 서산 2군 훈련장에서 로저스가 불펜 피칭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로저스가 팔꿈치를 던질 때 통증이 조금 남아있는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투구 밸런스라든가 아니면 뭐 본인의 감정 이런 것도 다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 로저스가 말한 것처럼 5월 10일 정도에 이제 본인은 오려고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로저스가 워낙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로저스 스스로도 많이 던져야 되고 하니까 이참에 확실히 몸을 만들고 오자. 또 외국인 선수는 박승현 선배께서 잘 아시다시피 몸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이 길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네네. 일단 팔꿈치가 아픈 것은 사실인 걸로. 뭐 잠깐 동영상을 봐도 거의 한 60% 정도밖에 지금 몸은 되지 않습니다. 하반신도 못 쓰고요. 저 이종범 위원이 네. 뭐 전문적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네.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도 지금 그 공을 뿌리는 모습 네. 자체가 그렇죠. 그 완벽하게 힘껏 네. 채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바란스를 잡기 위해서 피칭을 하는 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던지지는 않는 거 보니까 약간 팔꿈치에 조금은 본인도 통증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요. 아까 그 로저스의 얘기 몇 가지를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염색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몇 가지 실수를 네, 했다. 맞습니다. 염색 사건도 그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캠프에서 이제 로저 선수가 2월 27일이죠. 본인의 SNS를 통해서 매니저가 내 머리 색깔을 바꾸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할 수 없다. 버스에서 내리기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저 당시 있었거든요. 버스가 출발하기 전이었는데 로저스가 내린 건 맞아요. 근데 로저스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모든 사람이 로저스를 찾으러 다녔죠. 근데 로저스가 시간이 흘러서 밝은 표정으로 머리를 다시 검은색으로 하고 왔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요. 로저스가 머리 염색 바꾸겠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어머니였대요. 어머니한테 전화 걸어서 그 팀에서 나보고 염색을 하라고 하는데 기분이 나빴겠죠. 네. 근데 어머니가 했던 얘기는 너 야구를 선택할래? 염색을 선택할래? 바로 로저스가 다시 머리 염색을 하고 이제 하고 돌아왔는데 이 문제가 잘 깔끔히 해결됐습니다만 로저스가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음의 상처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 하나가 이제 염색 때문에 벌금을 냈는데 이제 SNS로 이걸 공표했다는 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이제 팀으로부터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로저스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냈는데 이 벌금 1,000만 원 내서 이제 뭐 구단 쪽이겠죠. 네가 잘하면 1,000만 원 돌려주겠다. 이 말에 로저스 선수가 좀 격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로저스 선수가 2군에 있는 이유는 전혀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네. 자, 지금 그 로저스 얘기 중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제 그 김정준 코치와의 관계인데요. 본인은 전혀 나쁘지 않다.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땐 김정준 코치가 전력 분석 코치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원래는 전력 분석 원입이죠. 모든 구단이 전력 분석 원으로 하기 때문에 코치와 별개이기 때문에 자, 전력 분석 말 그대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김정준 코치가 주니치 드래곤 연주에 가서 그 전력 분석을 LG에 있을 때 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게 정말 차별화된 바람에 LG 때문에 이제 돌풍이 일어나서 모든 구단들이 또 전력 분석을 하게 됐죠. 근데 전력 분석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제가 선수 때 LG랑 게임을 다음 주에 한다. 그거를 3일 동안 했던 그 프로그램을 와서 브리핑만 해준 게 전력 분석 원이죠. 왜냐면은 이 친구는 슬라이더가 많이 던지고 이 친구는 뭐 포크볼인데 누에 나가면은 약간의 그런 습관이 있다. 이런 게 전력 분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취지로 그 김정준 전력 분석가의 이 마찰이 있는 거는 잘 확실하게 저는 정보로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이제 전력 분석원 코치가 하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네. 말씀을 드리면 그 김정준 전력 분석 코치가 로저스의 2군 행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최초 발언한 그 기자 후배도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이 김정준 코치가 이로 인해서 팀 내에서 약간 이야기들이 있다. 그걸 얘기한 거지. 김정준 코치 때문에 2군에 내려왔을 때는 전혀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정준 전력 분석 코치는 KBO 리그 최고의 전력 분석 전문가가 전 맞다고 봐요. 또 그의 학습량이나 노력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일도 상처도 많이 받았겠습니다만
그래서 김성 감독님이 한화의 큰 벽이라고 한다면 선수와 코칭 스태프 다른 관계자 입장에서는 김정준 코치가 작은 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본인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LG에서도 봤고 SK에서도 네. 봤고 특히나 김정준 코치가 올해는 그걸 의식을 해서 많이 몸을 사린다고 합니다만 선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저스 건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김정준 전력 분석 코치 상당히 화가 나고 저도 취재한 바로는 전혀 상관은 없던 것 같아요. 오해가 좀 많이, 네. 오해가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최초 발언한 그 기자 후배도 그런 대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정준 이 전력 분석 코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거예요. 내가 신념이 있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떤 누구에겐 그렇지 않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저는 문제의 발단은 여러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송창식 선수부터 이 로저스 선수 이야기까지 한화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이정범 위원께서 좀 마무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단어에 찾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때만 해도 전력 분석 코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전력 분석 코치가 폼이나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게 하나 이글스의 그 프론트나 또 감독 또 이군 감독이나 뭔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김정준 전력 분석 코치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박동희 기자가 정말 옳은 말을 하는 게 조그만한 위치에서 그 선수한테는 상처가 입을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코치란 자리가. 조금 더 선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하면은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재원 선수 매너 삼진. 네. 예, 저는 운동선수는 언제 어디서든 그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스포츠맨십에 맞지만 이번 오재원 선수의 매너 삼진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같은 프로야구라는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가 들어있는 거고요. 또 이미 승부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재원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인 거는 배려심이 돋보이는 아주 훌륭한 행동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정범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타석에 들어간 순간 오재원 선수가 아마 대기 타석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않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딱 느낌이거든요. 자, 과연 내가 여기서 안타를 하나 쳐서 뭔가 득이된 거 모습. 박빙도 아니고 벌써 점수는 엄청 차이 났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역시 오재원 선수가 동업자 정신이 저는 칭찬하고 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같은 의견? 그럼요. 박세현 선배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룰의 적용보다 중요한 게 룰의 정신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바야시 코치 사임 관련한 답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고바야시 상은 일단 투수 코치가 가장 할 일이 뭡니까? 감독의 옆에 가서 감독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감독이 가서 오르락 내리락 해서 투수 교체하고 이닝이 종료되면은 다시 또 누구 교체하는데 고바야시 상은 주니치 들어가면서 오찌아이 감독 수하 밑에 투수 메인 코치를 했던 분이시고요.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코치가 뭔가 오해를 하고 이제 일본에 지금 갔는데 왜? 또 가는 사람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을 들어보면 좋은데 저의 추측이지만은 뭔가 감독과의 뭔가 수단이 조금 더 잘못되지 않았나를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본에서 했던 투수 로테이션 교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뭔가 달랐기 때문에 다시 또 일본으로 가지 않았나 봅니다. 예, 일본의 프로야구인들 특히 프로야구 1군에서 지도자를 한 분들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자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에게도 지기 싫다. 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일가를 이뤘다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바야시 코치가 이렇게 간 거는 아마 자기의 스스로 갖고 있던 야구 인생 혹은 또 지도자로서의 야구론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좀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더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서산에 한화 2군 훈련장에 갔을 때 고바야시 코치가 없었어요. 오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박세현 선배님이나 이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고바야시가 본인의 야구와 다른 야구에 대해서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고바야시 코치가 적응을 하지 못한 한화 야구도 문제지만요. 그리고 정말 일본 야구에 자존심이 있다면 전쟁 중에 도망가지 않거든요. 이 고바야시 코치가
그 얼마나 한국 야구 우습게 알았으면 일본으로 아무 얘기도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갔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라요. 물론 정상적인 야구를 보여줬다면 그가 계속 남았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하고 우습게 봤으면 일본으로 갔어. 그래서 저는 고바야시가 다시는 한국 야구 얼쩡거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화가 그래서 더 정상적인 야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박동현 기자 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유에 있었겠지만 아무 말 없이 갑자기 가는 행동은 조금 불쾌했다까지.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감독 사주풀이로 아주 여러분께 쏠쏠한 재미를 보내드렸었죠. 야시장 제작진이 야심차게 준비한 또 하나의 영상입니다. 이름하여 엠스풀 텔레비전. 한 10명만 들어오면 10명 들어오면 시작한다고?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다가 중간에 똥개 각인데? 자, 이제 먹어도 되죠? 사람이 안 먹는 거. 육탕만 3명! 육탕만 3명! 시작! 10명! 시작! 하나, 에이, 야시장 속에 TV 속에 TV. 치킨과 함께하는 써니명과 함께하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엠스풀 텔레비전! 예! 우와! 저희가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요. 사실 너무 안 들어오실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선신증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광님. 이게 또 이제 닉네임이 아니라 이름 실명이 거론이 되네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별풍선. 여긴 별풍선이었고요. 그냥 치킨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댓글 보면서 얘기하는 건가 보죠? 그쵸. 저희가 대본이 없어요. 아무것도 뭘 하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머리 크기 차이 난대요. 누구예요? 누구?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치킨이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K모 치킨이랑, 여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지금 정민정이랑 지금 폭격! 근데 이건 좀 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에 지금 침하고 초콜릿하고 지금 같이 대박. 떨어뜨리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대박. 되나. 정민정 위원님, 왜 저러시지? 사실 이 프로하고 맞는 거는 민철이 형인데 제가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맞아. 오늘 여러분,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쳤잖아요. 그죠? 진짜 어때요? 같이 보고 온 선수가, 특히 우리 갔을 때만 해도 이대호 선수가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메이저리가 아니니까 나중에 와서 인터뷰 하시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홈런을 치는 걸 딱 보면서 정말 대단했어요. 뭐 배짱 뭐 정말 좋고 스크먼이라는 투수가 이대호 선수 홈런 기록 희생양이시죠? 나 지금 너무 크게 읽었네요, 제가. 아니 근데 지금 죄송해요. 내가 지금 이대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거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다 바뀌잖아요. 이대호 홈런의 1호 기록의 희생양. 이번에 참고로. 그 캠프 갔을 때도 나는 이대호 선수가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너 놀리지 말라고 세계 신기록 내거 결정을 내가 해줬잖아. 내가 해준 거예요. 그거. 자, 말씀하신 순간! 아까 정미정 위원 한 거 맞죠? 뭐 하나 해주고 가세요. 지금 무릎 들고 왔어. 무릎 들고 왔어. 아니 내가 먹여준다고 했잖아. 진짜 여러분. 와, 지금, 미안해. 박지영 최고! 태국인! 야, 나 앞으로 조금 더 오셔야 돼. 위원님 이쪽으로 오세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지금 무슨 일이야?
아니 뭐 물 뭐지? 지금 물 지금 원샷. 생수병 1.5리터. 와. 아 진짜 왜 그래? 와. 아 진짜 왜 그래? 물 마셔? 물 마셔? 무슨 일이야? 방송이 근본이 없대요. 여러분, 원래 이 방송은 이래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지금 왜 그래 진짜? 아니야, 먹어봐. 물만찬 제 배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막 상차수. 지금 막 상차수. 지금 우리 손안 땄어요. 어떡해. 무슨 일이야? 와, 지금 여기가 지금 터졌어요. 근데 나름 재밌네요. 재밌어요? 응. 아, 나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는지도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일단 댓글 좀 한번 읽어볼까요? 난장판이 컨셉. 맞습니다, 난장판. 써니 형 앞에 있는 떨어져 있는 거 개밥인가요? 그러니까 정민철 위원이 흘리고만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네, 사실 저희가 이 메이저리그를 같이 다녀왔잖아요, 스프링 그렇죠. 캠프를.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막 시간이. 지금부터 하면 되죠, 뭐.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래서 조금만 치우고. 사실 저는 방송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네, 재밌었습니다. 방송이 이렇게 두서없을 수 있네요. 네, 다음 주에는 진짜 야구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 3루 토크 야시장 고민 상담소. 이번 주의 고민 사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KBO 리그 오브 레전드 일명 콜이라는 게임에서 기아 클랜장이자 광주 성주를 맡고 있는 아이디 눕동님입니다. 지난해 10개 클랜 중 7위를 기록한 저희 클랜. 올해는 명품 길드로 거듭나기 위해 큰 돈을 들여 5렙의 용병도 영입하며 칼날을 갈았는데요. 특히 몇 년째 기대만 하고 있던 캐릭터 아이디 주영님까지 좋은 공격력을 보이면서 지난해 경비병으로 차출된 중앙수비대장 선빈님과 치용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영님은 게임 초반에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좋은 게임 운영을 하며 게임마스터 아이디 종범신에게 추캐릭이라는 칭찬도 받아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주영님의 치명적 단점을 알아버렸습니다. 공격 능력이 캐릭터 중 최강을 다투는 대신 방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주영님이 해보지 않았던 중앙 수비를 맡긴 것도 있지만 적의 약한 공격에도 너무 쉽게 중앙 수비가 뚫려버리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주영님을 공성전에서 빼자니 그의 공격력이 너무 아깝고 그대로 두자니 중앙 수비가 언제 뚫릴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가끔 크리티컬 수비가 나오며 저를 기대하게 하는 주영님. 저는 주영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자, 어떤 사연인지 다 아시겠죠? 주형님은 이제 김주형 선수고 아이디 눕동님은 김기태 감독이신데 김기태 감독은 참 혁신을 많이 하는 감독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김주영 선수 때문에 또 오늘 한 번 더 웃게 됐는데요. 네. 오키나와 캠프 가서 김기태 감독은 저희가 인터뷰를 이런 말 했습니다. 작년에는 수비 위치에 대수비를 많이 써서 이긴 야구를 했지만은 올해는 그 이기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지고 있으면 대수비가 뭐가 필요 있냐. 그렇죠. 일단 공격형 유격수를 선보일 거다라고 해서
김주영 선수를 유격수로 배치를 했고 또 필 선수도 2루까지도 한번 시켜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프렘을 많이 해놨는데 역시 시범 경기 때부터 김주영 선수를 썼습니다. 근데 수비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이루는 게 아니라 수비는 길러진단 말이고요. 타격은 좀 타고나야 되거든요. 김주영 선수한테는 많은 부담이죠. 그 체격을 보세요. 예전에 그 한참 뛰었던 건 로드리게스가 한참 뛰었던 그런 체격인데 저는 타격에서는 김주영 선수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서 지금 홈런도 많이 잘 치는데 수비 쪽이죠. 수비에 대한 경험은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면 훨씬 더 쉽겠지만 김주영 선수가 지금 유격수에 있는 자체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요. 대처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근다해서 강한울 선수와 박찬호 선수 보면은 늑동님이 말하는 공격력이 또 떨어지니까 지금은 김주영 선수의 대안보다는 김주영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비 쪽에서 좀 부담을 줄이고 항상 게임에 임할 수 있도록 멘탈적으로만 접근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저 자료 화면도 나갔습니다만 타격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좋죠. 아주 잘하고 있죠. 예. 잠깐 제가 일어나면 예. 타격은 몸으로 치는 것보다 눈과 손이 빠릅니다. 그죠? 그렇게 타격을 했어야 되는데 주영이는 12년 동안 허송세월로 몸으로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3년째 되는 날 어느 날 그분이 오셨는지 몰라도 손목으로 이용해서 방망이를 치다 보니까 타구의 질도 틀리고 펜스로 많이 넘어가고 특히 홈런 타구가 예전에는 이렇게 뭐 피 뜨는 타구보다는 이제는 나이너성으로 홈런이 나오다 보니까 그건 변화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수비도요. 네. 처음에 이종범 위원께서 그 수비할 때 핸들링이 나보다 네. 낫다. 좋죠. 왜냐하면 몸은 정말 유연한 선수입니다. 근데 3루와 1루를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구에 대한 바운드, 특히 그 바운드가 뭐냐면은 내야수는 그 첫 바운드를 보고 리드미컬 있게 이 반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잘하네요. 잘해요. 3루에서는 잘해요. 근데 유격수는요 주자가 나가게 되면은 루에 들어가야 되는지 병살아웃을 시키기 위해서 베이스를 또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영 선수가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잔플레이죠. 대시에서 잡을 것 이런 거는 백핸드로 가서 잡아야 되는데 약간 바운드가 좀 튀어 올라온 바운드를 잡았기 때문에 또 실수한 겁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이 조금씩 진화해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김기태 감독이 이런 것보다는 본인한테 조금 쉬운 바운드는 좀 처리하라고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어려운 바운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김주영 선수도 지금 현재 그렇게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렇게 실수가 잦으면 수비 위치 변경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네. 이종범 의원이 제가 사실 김주영 선수 수비를 좀 보려고 그 코너 내야수 할 때부터 그 화면 비디오 다 찾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겨우 생각한 게 유연성은 있다. 그다음에 타구에 대한 반응 속도 괜찮다. 네. 이것까지 알아냈는데 그걸 혼자 그냥 다 얘기해버리네요. 일단 막 삐졌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이종범 의원이 지적한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문제거든요. 근데 다만 이 경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선수가 자신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아니면 자신감마저 떨어지느냐, 이제 이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김기태 감독은 최고의 유격수도 한 시즌에 20개씩 실책해. 그러니까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김주영 선수가 우리가 이제 유격수로서 수비에 그 의문을 갖는 게 이 체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185에 93kg으로 이렇게 거구죠. 프로필이 나와있으니까 거구던데 뭐 메이저리그에도 이런 선수 있습니다. 그 조니 페랄타라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유격수 보는 선수가 188에 102kg. 그 다음에 지금 다저스의 최고 유망주라고 불리는 코리 시거 선수 193에 97.5kg입니다. 이 시거 선수도 마이너리그에서 뛸 때 모든 전문가들이 그랬습니다. 쟤는 마이너리그까지는 통할 거다, 유격수로. 근데 메이저리그 콜업 하면서 3루수로 가야 된다. 근데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유격수로 뛴 다음에 팬들이 그랬습니다. 도대체 저놈의 전문가들은 야구하는 걸 보기는 본 거야? 그 정도로 잘하고 있다. 충분히 저는 김주영 선수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경험을 더 쌓아나간다면 또 김기태 감독이 인내심을 갖고 김주영 선수를 밀어줄 수가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애착을 좀 가지고 계신 우리 이종범 위원께서 김주영 선수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두려움 없이 좀 수비를 한다라면 더 훨씬 더 나을 수비.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한테 오지 말라는 그 표정들이 제가 해설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왜? 불안하니까.
그러나 올 1년 동안은 박동희 기자가 말한 거는 김선빈 선수가 오기 전까지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선수를 키워내야 되지만은 그거는 또 공격 영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태 감독이 올 시즌은 뭐 어떠한 뭐 포부보다는 김정 선수를 발굴보다는 김정 선수한테 뭔가 타격 쪽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자신감 갖고 수비를 하면 더욱더 좋은 수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상 메시지를 박동희 기자한테 보내다가 마지막에 김주영 선수한테 뭐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정말 재밌는 분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홈 토크 서비스 센터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주류 이동 판매가 올해부터 금지된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는 앞서 그 김성훈 감독 관련 문제 이야기할 때보다 더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워낙 많은 팬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이라서 제가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주류 이동 판매는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주류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가지고 가방 검사할 때였거든요. 이제 그때 일본에 가서 이렇게 그 젊은 그 여성분들이 그걸 메고 다니면서 이제 판매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 또 메이저리그는 그 이동 판매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잔에 담은 상황에서 이렇게 갖다 주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팬들께서는 좀 불편하신 점이 생긴 거죠. 이제 지정된 장소까지 가서 그렇죠. 사와야 되는 그 불편함이 생겼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그 원래 그 제도를 막는 이제 취지, 그러니까 이동 판매를 금지시키는 취지가 그 청소년에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분을 충분히 좀 해량하셔서 불편함을 좀 참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짧게 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제게 참 기쁜 일이 하나 생겨서 제가 야시장 그 진행자 자격으로요. 이번 주 목요일 21일 넥센과 SK전에 시구하러 갑니다. 지금 밤마다 아주 맹연습 중이거든요. 축하드립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생중계되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오늘 처음 함께하신 우리 이정범 의원 어떻게 막방 느낌 나세요? 어떠세요? 아니, 막방보다는 이제 생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 더욱더 뭐 알찬 뭐 야시장 대교에서 하기 위해서는 저도 야구 선수 출신이니까 선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해설위원으로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니까 좀 계속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야구가 없는 월요일 저녁 7시는 야시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동승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한 일을 자기들 눈앞에서 매일 하니까 항상 저희들을 부러워했었죠. 그렇겠네요. 이정범 님도 혹시 한국 기자분들 좀 태워주시고. 저는 택시 티켓 많이 줬죠. 저는 승엽이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운전했지만은 저희는 일반적인 택시 한 대를 상주를 해놓고 거기에 티켓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 한국 기자들한테 나고야 시내만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멀리 가지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많이 나올 네네. 이 택시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한국에서 온 기자 또 저희 주변에 있는 특파원한테 전부 다 그러네요. 티켓으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종범이 형 보고 배운 거네요. 이승엽 선수가. 자, 아무튼 이승엽 선수처럼 이렇게 모범적인 선수들이 앞으로도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이번엔 이종범 위원의 야한 순간. 어떤 겁니까? 저는 LG 트윈스에서 투수에서 타자로 변한 그 이영종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이영종 선수가 연장이죠, 롯데랑. 자, 이때 또 대타로 나왔는데 이 역전 2타점을 날립니다. 이영종 선수가 프로 데뷔 첫 타점 기록입니다. 이영종 선수 잘 알고 있지만은 원래 투수로 LG 입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영종 선수가 너무 많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좌절과 방황의 끝에 다시 야구를 유니폼을 입고 이 첫 안타를 치는 순간 저는 이영종 선수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가슴속으로 많이 운 게 아니라 이영종 선수가 많이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선수한테 오키나와에서 그 눈빛을 보고 많이 간절함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종 선수한테 이 안타로 저는 선배로서 많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혹시 저 사연을 잘 모르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번에 어떻게 그러면 타자로 나오게 된 건지 좀 설명을. 그러니까 원래는 투수로 해서 유망주로 했던 드래프트로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영준 선수가 어떠한 그 감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좌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SNS에 부를 해서 조금 불화를 일으켰고요. 또 골프를 또 한다고 해서 또 나갔다 와서 다시 또 타자로 와서 전향을 해서 이 친구의 그런 많은 것들이 LG 팬들은 알고 있지만은 그걸 또 불구하고도 타자로 해서 또 성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친구한테 박수를 진짜 보내고 그래서 저 타점이 타자 전향 이후 그렇죠. 첫 타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양상문 감독이 이 선수에 대해서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군에 또 콜업을 해서 또 타자로 전향해서 첫 타점까지. 지금도 화면이 좀 나왔습니다만 고교 시절에 전 저렇게 공이 우리 흔히 말해서 공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선수를 못 봤었거든요. 근데 타격도 곧잘 했는데 아마 이영정 선수의 힘들었던 과정을 책으로 쓴다면 아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쓰는 그 어떤 비극적인 글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 선수가 그런 거 다 이겨내고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했기 때문에 이영종 선수가 만약 성공을 다시 한다면 지금 성공하지 못한 선수들도 하나의 좀 롤모델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좀 골프계로 갔다 왔다 했다는 건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저희 아들이 또 그 얘기를 또 해주고 그러니까 방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가봤더니 야구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 2루 토크 뜨거운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이슈는 송창식 벌투 논란입니다. 지난 4월 14일 경기에서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송창식 선수가 4.1이닝 동안 12실점하고 무려 90개의 공을 던지고 내려왔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날 그 메이저리그 해설이 있어가지고 현장에는 못 나가고 이제 텔레비전 통해 갖고 경기 중계를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그날 만약에 제가 그 기자로서 생각을 했다면 경기 끝날 때까지 빠지지 않고 봤어야 되는데 그날만큼은 제가 시청자와 야구 팬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5회까지 야구보다 채널 돌렸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종범 위원께서도 저는 그날 송창식 선수의 던진 거를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날 이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선수의 마음으로서 조금 납득이 안 간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또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전에? 글쎄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 불펜 투수가 갑자기 등판을 해서 그 많은 실점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거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섞어가지고 해석해야 될지 하는 그런 여부는 좀 없습니다. 뭐 하나의 그 예가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하나 들면은 2011년 5월 16일 날 그 캔자스시티 로얄즈 대 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즈전이 있었습니다. 이날 빈 마자로라는 선수가 3회 무사 1루에 등판해갖고 2와 3분의 1이닝 동안 14실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그 저 14실점은 불펜 투수가 그 3이닝을 마치지 못하고 가장 많은 실점을 한 기록입니다. 이게 1900년 그 현대야구가 시작한 다음부터요. 근데 이날은 약간 좀 상황이 달랐던 것이 저 마자로 선수가 등판하게 된 이유가
그 선발 투수였던 카일 데이비스 선수가 아웃 카운트 하나를 잡고 어깨 통증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이선 에드코크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 올랐는데 이 선수가 3회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다음에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자로 선수는 사실은 그 다음 날 선발이 예정돼 있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를 땡겨서 썼는데 또 이 선수가 이날 경기를 마친 다음에 사실은 마이너리그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6월 달부터 다시 선발 투수로 등판을 하거든요. 이제 그 당시 상황은 일단 첫째 선발 투수가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했다는 것, 또 이 마자로 선수는 그 다음 선발로 예정돼 있었고 당시 젊은 선수였었어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선발로 활용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불펜 투수가 저렇게 많이 얻어맞는데 그대로 마운드에 뒀다 해서 당시 캔자스시티의 네드 요스트 감독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황과도 조금은 다른 우리의 상황이었는데, 자, 논란이 있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했죠. 김성근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송창식 선수가 하체를 쓰지 않고 던져서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하려 했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1%도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그 베테랑 송창식이 그 마운드에서 12실점을 하는 동안 본인이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과연 반성을 하고 하체에 신경을 쓸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서 가장 큰 거는요. 벌을 주려면 야구장이 아니라 연습장에서 주면 되잖아요.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가족을 데리고 시간과 돈을 소비했을 텐데 왜 우리가 송창식의 볼트를, 송창식의 가르침을, 왜 송창식 훈련을 마운드에서 봐야 되죠? 실전 경기에서 봐야 되죠? 저는 팬에 대한 대단한 무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김성 감독님이 그런 마음은 아니셨겠지만 뭐 말씀하자면 좀 왜곡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게 송창식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넘어간 경기지만 송창식은 얻어가고 싶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 팬들은 송창식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마음을 그렇죠. 송창식 선수가 역시 또 히스토리가 많은 선수입니다. 또 은퇴를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병 때문에 임의탈퇴를 해서 최강 코치를 했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또 혈액전에 오른손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야구에 대한 간절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저는 김성근 감독이 안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때 당시 제가 하나 코치 했을 때만 해도 송창식에 대해 이 신체적으로 문제는 알고 있던 감독님이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 코치 입장에서도 조절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 송창식 선수가 TV로 해서 볼을 던졌을 때 표정을 보면요. 거의 체념하듯이 던집니다. 그걸 보고 박동희 기자가 말했다시피 저걸 보고 오그러 오는 팬들은 없잖아요. 뭔가 최선을 위해서 던지는 방향. 그리고 송창식 선수가 어느 정도 베테랑 선수입니다. 베테랑 선수한테 뭔가 가르침에 있어서는 그 이닝이 종료가 됐을 때 한마디라도 김성근 감독이 해줬더라면 송창식 선수가 과연 저렇게 투구를 했을까라는 저는 선수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사건이 더 크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혹사라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인데요. 저희가 송창식 선수의 투구 일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4월 1일에 18개 공을 던졌고요. 2일, 6일, 8일, 9일, 13, 14, 15. 그리고 15일은 경기 전 운동장 20바퀴 러닝을 또 했고요. 지금 보시면 4월 9일 선발로 나와서 9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그리고 좀 쉰 다음에 4월 13일 나면 구원으로 15개를 던지고 나서 그 다음날 거의 선발 이닝에 가까운 이닝과 투구수를 던졌는데 저는 물론 감독님 생각을 존중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선수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의 부재라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감독님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선수 입장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선수, 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느끼고 어떤 감정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최근에 어떤 사건 우리 다 알게 됐잖아요. 저도 좀 더 내 선수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파트너로 생각하셔서 감독님 정말 위대한 야구인 되실 수 있거든요. 좀 더 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박동희 기자 말을 이어서 좀 어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그 시카고 컵스의 제이크 아리에타 선수가 그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8이닝 무실점을 아주 잘 던졌습니다. 네. 경기는 6대0으로 앞선 상황이었는데 아리에타 선수가 투구수가 100개가 된 다음에 교체를 시켰어요. 완봉승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체를 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메든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올 거에 대비해서 스프링 캠프 때부터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했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 나도 아리에타가 완봉승 하나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 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 나는 팀과 우리 선수 또 아리에타의 장래 그다음에 그의 가족까지도 다 생각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매든 감독이 마지막에 했던 말 그의 가족까지도 나는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나라에 계신 감독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또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드시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입단을 했을 때 1993년, 저도 김웅영 감독 밑에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소통이란 이 대화 자체를 몰랐던 거잖아요. 솔직히 감독이 해라면 근데 송창시 선수 입장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송창시 선수의 프레임을 보면은 2016년 자기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올해 뭐 중간에서 몇 개 이런 구분화가 돼서 자기도 생각하면서 볼을 던지는 입장인데 그날만은 송창식 선수는 멘탈도 없고 영혼도 없었습니다. 뭔가 가족을 위해서 또 결혼을 했다라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어떤 선수의 아들을 위해서 던져야 되는데 송창식 선수는 정말 막연히 왜 내가 잘못을 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던진 입장에서 제가 선배 입장 상당히 미안해하더라고. 물론 김성근 감독 어떠한 계획은 있었겠죠. 근데 그 계획을 송창식 선수한테 구분화해서 너는 왜 이래서 해서 조금 더 올바르게 좀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아닌 어머님처럼 좀 더 포근하게 소통을 했다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참 벌투 논란에 휩싸인 게 사실 또 이번만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아마 SK 김광현 네네. 선수 관련. 예. 네. SK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저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이정범 지금 당시 선수였던 나오셨는데, 이날 경기에서 김광현 선수가 다소 부진했다는 판단이 섰는지, 김광현 선수가 140킬 7개 투구수를 기록을 하면서 벌트 논란이 이어졌었는데요. 뭐, 저 당시에는 이론을 제기한 분들이 많이 계셨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송창식 건에 대해서 우리 정말 투수가 없었다. 다음 경기도 생각을 했어야 됐다. 저 당시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송창식이 뭐 기회를 주고 싶었다. 송창식이 바뀌길 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역풍이 불지 않나 싶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송창식 선수의 이 투구 회전수라든가 구속이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였었거든요. 하체는 신경 쓰고 더 강해질지 몰라도 그의 부위는 정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새로운 데이터를 좀 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2008년에도 또 조영민이라는 네, 맞습니다. 불펜 투수를 그 중간에 기용해가지고 그 120개를 던지게 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당시는 보면은 그 조영민 선수가 고등학교 선배한테 그 의욕구를 제대로 못 던져가지고 그랬다는 또 소문도 있었거든요. 반대로 요즘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선수들의 건강을 많이 챙기는 감독들이 순항을 하고 있잖아요. SK나 롯데, NC. 저는 롯데 조은호 감독한테 큰 감동을 받았던 게요. 강민호 선수가 이제 이 공에 맞아서 NC와의 경기에서 출전을 그 다음날 안 시켰는데 대타로도 한번 내보낼 수 있었는데 안 내보냈어요. 이유는 뭐냐면 만약 하나 강민호에게 자그마한 이상이 생기면 강민호나 강민호를 지켜보는 선수들이 동요할 수 있다는 거였었거든요. 그 경기는 롯데가 졌지만 저는 10경기를 가져온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저는 차제에 그 선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감독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는 그 시스템은 좀 이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단별로 그 메디컬 스태프가 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메디컬 스태프가 감독의 전혀 독립적으로 스스로 선수 상태를 그 판단을 해서 이 선수가 경기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이거를 전권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해주고 경기에 출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선수에 한해서만 감독이 기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 제가 중원부에 죄송합니다만 네. 그렇게 되려면 단장 사장님들이 야구를 잘 알고 야구 산업을 잘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지금 모그룹의 대기업인 구단들의 사장님들은 정말 공수부대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야구계에 들어와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넥센 NC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야구에 대한 전문적을 갖춘 분들이 단장과 사장을 맡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 야구계를 변하고 싶다면 이 프로야구답게 모그룹의 회장분들이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저 박동희 기자의 특기죠. 그 단장님, 사장님들한테 영상 메시지 잘 보냅니다. 오늘도 또 몇 마디 하셨는데 아무튼 이게 참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드리는 이야기고요. 한화 관련해서는 이제 로저스 선수 항상 참 화제의 이 중심에 있는 선수인데 지난 금요일이죠.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 한 코치와의 불화로 등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팬들이 진위 여부를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제가 어제 마산에서 바로 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보고 듣고 만진 걸 제가 믿지 않거든요. 취재를 하고 싶어서 서산 한화 2군 캠프로 가서 직접 로저스를 만나봤습니다. 아직 인터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서 했습니다. 물론 한화 구단 측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자, 서산에서 만난 네. 로저스 선수의 인터뷰 영상 일단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혹시 김정준 그 코치가 투구폼 이렇게 막 좀 봐주고 이랬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사실인지. It's not the point. The point is like what we can do to get better. And I don't think they're gonna bother them. I don't think they can bother the team neither. But I don't want that coach to get in problem for that because we know we have an unbelievable relation and we are friends. I treat him like my coach, like he is because he's always there for me. Like today I'm going there. I'm gonna take a picture. I'm gonna show the guy he say like we are always problem down here because him or something like that. I'm gonna show him everybody we are unbelievable fans. I can't wait to going back to the John today because one of the reasons I'm going to the stadium. I'm gonna take a picture with him. I'm gonna show everybody me and him we are unbelievable friends. He my coach. He's always helped me. Always he's there for me. And one of the reasons he's like every day I'm gonna pitch. He's told me about hitters. He told me about the schedule, how I can pitch to the other team and whatever. Look, me and him never have like any problem, nothing before. And I can't wait to go back there today, take a picture with him, put in my face in Instagram. 몇몇 사람들은 감독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여기 있는 줄 알아요. And he told me let's go get an MRI, and we get the MRI, so he's got a little bit inflammation, and the doctor told me I need to rest a little bit, so that's one of the reasons I'm here. I don't here to like vacation. I'm just here to like get better and try to go back soon as I can. You know, I can't say anything about that because I got unbelievable relation with the manager, and I know I'm you know, like normal that when you make an error, you have to like pay for that, and I just make a couple errors, but it's nothing different, nothing changing me and him, nothing changing with my coaches. It's not only manager. I respect everybody, coach, players, everybody because they show me respect too. So I come back. I don't want to say any day because I wanna get a surprise for everybody, but I think it's sooner. I think I got a couple days more here, and I hope my fans be happy to see me back again. And I hope it's before I can say before the 10th next month. I'm gonna say that, but maybe they can be way less than that. But I'm gonna say that day. You know, I'm always see the game. I'm always focus about them, and the only I can say, John, don't never give up. Just work hard every day. I know they try to be better and better. And so I hope we can recover everybody together and we can show the fans, we can show everybody we can get better at this, and we're going to. I can't wait to going back. I know we have a lot of people like hurt right now, a couple more people hurt, but I think everybody is gonna get better and everybody's gonna play together. And then, you know, I don't wanna say any name, but I'm gonna happy to see everybody soon. All my teammates, I know they're gonna be happy to see me too, and I hope my fans they're happy too. So I can't wait to go back. And Rosario, the new guys,
my street. I can't wait to be with them together and we can play all together. So fighting and joa. 저 영상을 보시면서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교화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제 로저스 앞에서 동영상을 찍었고 또 구단 저희가 그냥 찾아갔습니다만 구단에서 다 나오셔서 로저스 옆에 계셨고 그러니까는 뭐 저 영상을 찍으면 전혀 불미스러워.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코치가 뭔가 오해를 하고 이제 일본에 지금 갔는데 왜? 또 가는 사람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을 들어보면 좋은데 저의 추측이지만은 뭔가 감독과의 뭔가 수단이 조금 더 잘못되지 않았나를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본에서 했던 투수 로테이션 교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뭔가 달렸기 때문에 다시 또 일본으로 가지 않았나 봅니다. 예, 그 일본의 프로야구인들 특히 그 프로야구 1군에서 지도자를 한 분들의 그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에게도 지기 싫다. 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일가를 이뤘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고바야시 코치가 이렇게 간 거는 아마 그 자기의 스스로 갖고 있던 그 야구 인생 혹은 또 그 지도자로서의 그 야구론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좀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더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서산에 그 한화 2군 훈련장에 갔을 때 고바야시 코치가 없었어요. 오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그 박세현 선배님이나 이종범 위원님 말씀대로 고바야시가 본인의 야구와는 다른 야구에 대해서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고바야시 코치가 적응을 하지 못한 한화 야구도 문제지만요. 그리고 정말 일본 야구에 자존심이 있다면 전쟁 중에 도망가지 않거든요. 이 고바야시 코치가 그 얼마나 한국 야구 우습게 알았으면 일본으로 아무 얘기도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갔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라요. 물론 정상적인 야구를 보여줬다면 그가 계속 남았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 야구 우습게 봤으면 2군으로 갔을까? 그래서 저는 고바야시가 다시는 한국 야구 얼쩡거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화가 그래서 더 정상적인 야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박동현 기자 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유에 있었겠지만 아무 말 없이 갑자기 가는 행동은 조금 불쾌했다까지.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감독 사주 풀이로 아주 여러분께 쏠쏠한 재미를 보내드렸었죠. 야시장 제작진이 야심차게 준비한 또 하나의 영상입니다. 이름하여 엠스풀 텔레비전. 한 10명만 들어오면 10명 들어오면 시작한다고?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다가 중간에 꽁깨 각인데? 자, 이제 먹어도 되죠? 사람은 나 먹는 거. 불평만 3명! 불평만 3명! 시작! 10명! 시작! 하나, 에이, 야시장 속에 TV 속에 TV. 치킨과 함께하는 써니명과 함께하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엠스풀 텔레비전! 예! 우와! 저희가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요. 사실 너무 안 들어오실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선신증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광님. 이게 또 이제 닉네임이 아니라 이름 실명이 거론이 되네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별풍선. 여기는 별풍선이었고요. 그냥 치킨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댓글 보면서 얘기하는 건가 보죠? 그쵸. 저희가 대본이 없어요. 아무것도 뭘 하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머리 크기 차이 난대요. 누구예요? 누구?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치킨이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K모 치킨이랑 여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잠깐만.
지금 정민철이는 지금 폭격. 아 근데 이건 좀 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에 지금 침하고 초콜릿하고 지금 같이 대박. 떨어뜨리는 이거를 지금 아 어떻게 해야 대박. 되나. 아 정민철 위원님 크크크크크 왜 저러시지? 사실 이 프로하고 맞는 거는 민철이 형인데 제가 여기 왜 나왔는지 아니야 이러면 맞아요. 아 오늘 여러분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쳤잖아요. 그죠? 진짜 어때요? 같이 보고 온 선수가 특히 우리 갔을 때만 해도 이대호 선수가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메이저리그 아니니까 나중에 와서 인터뷰 하시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홈런을 치는 걸 딱 보면서 아 정말 대단했어요. 뭐 배짱 뭐 정말 좋고 비크먼이라는 투수가 이대호 선수 홈런 기록 희생양이시죠? 나 지금 아 너무 크게 걷네요 제가. 아니 근데 지금 죄송해요. 내가 지금 이대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거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다 바뀌잖아요. 이대호 홈런의 1호 기록의 희생양. 이번에 참고로. 그 캠프 갔을 때도 나는 이대호 선수가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너 놀리지 말라고 세계 신기록 내거 결정을 내가 해줬잖아. 내가 해준 거예요. 자 말씀하신 순간. 자 말씀하신 순간. 아까 정민철 위원 한 거 맞죠? 뭐 하나 해주고 가세요. 지금 물을 들고 왔어. 물을 들고 왔어. 일단 아니 내가 뭐 해준다고 그랬잖아. 아 진짜 여러분. 와 지금 미안해. 박지영 최고. 태국인 야, 나 앞으로 조금 더 오셔야 돼. 위원님 이쪽으로 오세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니 물 지금 물 지금 원샷 생수병 1.5리터. 와. 아 진짜 왜 그래? 와. 아 진짜 왜 그래? 물 마셔? 물 마셔? 무슨 일이야? 방송이 근본이 어때요? 여러분 원래 이 방송은 이래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도전하고. 아니 지금 왜 그래 진짜? 아니야 먹고 가. 물에 찬 제 배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오. 가서 하세요. 네 지금 막 상태하스. 지금 막 상태하스. 지금 물이 좀 안 떴어요. 어떡해. 무슨 일이야? 와 지금 여기가 지금 터졌어요. 근데 나름 재밌네요. 재밌어요? 응. 아 나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일단 댓글 좀 한번 읽어볼까요? 난장판의 컨셉. 맞습니다, 난장판. 선이 형 앞에 있는 떨어져 있는 거 개밥인가요? 그러니까 정민철 위원이 흘리고 간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네, 사실 저희가 이 메이저리그를 같이 다녀왔잖아요, 스프링 그렇죠. 캠프를.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막 시간이 지금부터 하면 되죠, 뭐.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래서 나 조금만 침 먹었어. 사실 저는 방송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네, 재밌었습니다. 방송이 이렇게 두서없을 수 있네요. 네, 다음 주에는 진짜 야구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3루 토크 야시장 고민 상담소. 이번 주의 고민 사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KBO 리그 오브 레전드 일명 콜이라는 게임에서 기아 클랜장이자 광주 성주를 맡고 있는 아이디 묵동님입니다. 지난해 10개 클랜 중 7위를 기록한 저희 클랜. 올해는 명품 길드로 거듭나기 위해 큰 돈을 들여 5렙의 용병도 영입하며 칼날을 갈았는데요.
특히 몇 년째 기대만 하고 있던 캐릭터 아이디 주영님까지 좋은 공격력을 보이면서 지난해 경비병으로 차출된 중앙수비대장 선빈님과 치용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영님은 게임 초반에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좋은 게임 운영을 하며 게임 마스터 아이디 종범신에게 축캐릭이라는 칭찬도 받아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주영님의 치명적 단점을 알아버렸습니다. 공격 능력이 캐릭터 중 최강을 다투는 대신 방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물론 제가 주영님이 해보지 않았던 중앙 수비를 맡긴 것도 있지만 적의 약한 공격에도 너무 쉽게 중앙 수비가 뚫려버리니 답답할 뿐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주영님을 공성전에서 빼자니 그의 공격력이 너무 아깝고 그대로 두자니 중앙 수비가 언제 뚫릴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니 가끔 크리티컬 수비가 나오며 저를 기대하게 하는 주영님. 저는 주영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월요일 저녁 야구의 빈 공간을 딱 맞게 채우는 엠스플 야구 라이브 토크쇼 야시장의 서경석입니다. 오늘로써 벌써 세 번째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한 시간도 날카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댓글과 질문 올려주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박지영 아나운서가 최첨단 스튜디오에서 친절하게 여러분의 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야시장을 이끌어가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야시장의 쌍박, 박승현, 박동희 기자, 그리고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종범신 이종범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그 박동희 기자께 한번 여쭤봅니다. 네. 지난주에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이야기의 수위를 좀 조절해라. 네네. 타박을 하셨는데 네네. 지난 방송 나가고 나선 별 얘기 없었어요. 별 얘기가 없던 이유가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 다 수위 조절할 수 있는데 예. 제 아내에 대한 사랑만은 수위 조절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고 있거든요. 세상에.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승현 기자께서는 이름 모를 아재라는 별명에 이어서 지난주에 또 하나의 별명, 아버지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두 별명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제가 지난 2월에 유현진 선수가 이제 재활 피칭 시작했을 적에 그 인터뷰하러 갔는데 다른 기자들이 그 쳐다보다가 기자가 아니라 아버지 같다고 그랬는데 또 2달 만에 이 소리를 또 듣네요. 그렇죠. 사람들 보는 눈은 같거든요. 워낙 인자하시고 자상하시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글쎄요, 뭐든지 상관없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모를 아버지 어떠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아주 박재홍 위원이 오셔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오늘은 이종범 위원이 대신 오셨습니다. 야시장 상당히 힘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야시장 담당 PD에게 내가 오늘 이 프로그램 막방 만들어주겠다. 폭탄 발언하셨다는데 그거 뭔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날 원래 야구도 쉬잖아요. 예. PD도 쉬어야 되는데 굳이 왜 하냐. 그래서 제가 막방을 해주겠다라고 장난했는데 진짜 오늘은 제가 나왔기 때문에 야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야시장 출발합니다. 먼저 제1루 토크 야한 순간입니다. 제1루 토크 야한 순간, 오늘 함께하신 세 분이 지난주 야구장에서 있었던 장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아주 주관적으로 뽑아서 소개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박동희 기자부터 출발할까요? 네, 제가 뽑은 야한 순간은 바로 4월 16일 4.15 참사가 벌어졌던 날의 야구장 풍경입니다. 자, 4월 16일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바로 그날 4.15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전체 야구장이 모두 쉬었습니다.
근데 구단들이 참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 KT 선수들은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았고요. 한화 같은 경우는 3연전 내내 이 묵념으로 대신했었고요. 그리고 NC 같은 경우는 모자에 리본도 새기고 3연전 내내 시구나 이런 시끌벅적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NC 같은 경우는 4번과 16번을 이 등번호를 단 선수가 아직 없거든요. 그만큼 많은 구단들이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라든가 그 가족분들 그리고 새로운 마지막 생명들을 꺼내기 위하다 돌아가신 잠수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명복을 빕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장면을 선택하신 이유를 네네.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알 것 네. 같습니다. 이 사회 참여 활동,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상당히 활발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또 선수 노조, 구단, 선수 이렇게 4개의 주체가 활발하게 사회 참여 활동을 벌입니다. 또 때로는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면서 또 때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회 참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또 그 클레이튼 커쇼라든가 또 앤드류 맥커친 같은 선수들은 스스로 재단을 만들어서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죠. 또 연말에는 그 로베르트 클레멘타 상을 시상을 하는데 전체 메이저리그에서 한 명을 본상으로 수상을 하지만 각 구단별로 그 구단의 수상자들을 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 역시도 시즌 전에는 예전에 안 했다라면은 요즘에는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시즌이 끝나면은 자기네들이 아닌 팀이 주관을 해주는 어린 선수 또 야구 선수 아닌 또 클레잉 타임 이런 것들을 많이 주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종범 위원께서도 현역 선수 시절에 여러 가지 저도 의미 있는 많이 했습니다. 활동들 뭐, 많이 참여하셨죠. 고아원 애들한테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꾸준한 게 관심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KBO 단순히 그 프로야구를 뭐 즐기고 관람하고 열심히 운동하고를 떠나서 참 이런 활동들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구단이 하게 된다면 야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각 구단들의 이런 노력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박승현 기자께서 뽑은 야한 장면 어떤 겁니까? 네, 저는 4월 12일 날 삼성의 이승엽 선수가 1300타점에 도달한 그 장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날 이승엽 선수는 NC와의 경기 1회 말에 무사말루에서 저 장면이죠? 예, NC 선발 이민호 선수한테 적시 2루타를 쳤죠. 그래서 2타점을 올리면서 이제 그 이정표 하나를 달성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양준혁 선수가 기록한 1389타점이 개인 통산 타점 1위 기록이고요. 이제 이승엽 선수는 2위에 해당하면서도 1300타점이라는 하나 이정표에 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승엽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승엽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현재 쓰고 있는지 저희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얘기 나눌게요. 보십시오. 홈런은 뭐 이미 1위죠. 양준혁 선수를 앞섰고 루타가 2위. 득점도 2위, 타점 역시 2위인데 아주 근소한 차로 지금 2위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승엽 선수는 내년까지 구단과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다 하게 된다면은 양준혁 선수를 이제 제치는 것은 물론이고 1400타점이라는 또 우리 프로야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도 만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양준혁 위원이 아마 다음 주에 저희 야시장에 방문하게 될 텐데 기분이 어떨까요? 글쎄 뭐 기록이라는 거는 깨지기 위해서 있고 또 이승엽 선수 같은 일본을 갔다 왔는데 더욱더 그거를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후배들한테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승엽 선수, 양정 선수 다 대단합니다만 제 앞에 계신 이종범 해설위원이야말로 현역 시절에 눈온밭의 까마귀였다고 봐요. 그만큼 독보적인 존재였었는데 만약 일본에 가서 부상만 당하지 않고 준일제 가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모든 역사를 바꾸지 않았을까. 앞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심입니다, 진심. 1300타점이 이제 돌파된 건데, 이승엽 선수도. 우리 이 의원님은? 저는 타점 생산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700타점 정도인데 저는 일본을 쳤기 때문에 그렇죠. 득점을 하기 위해서 좀 루에 많이 나가는 스타일이라 그러네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타점은 조금
많이 딸리죠.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최고의 플레이어셨죠. 네. 그리고 이승엽 선수가 또 잘 알려지지 않은 특이한 기록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관심도로 이제 대한민국 1호 기록을 갖고 있죠. 사실은 저 무관심도로라는 것이 그 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록원들이 무관심도로를 기록하게 돼 있었는데 2001년까지는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가 2002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록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공식 기록으로 우리도 무관심도로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 첫 번째 대상이 이승엽 선수였는데요. 이승엽 선수는 그 자기가 도로한 것이 무관심 도로가 된 걸 사실 몰랐었어요. 그러다 경기 끝나고 그거 도로 인정 안 하고 무관심 도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뭐 도로할 것도 아닌데 쿨하게 대답을 했죠. 홈런도 왜 저 한일 통산 600 홈런 지금 도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승엽 선수의 스태미너나 그의 노력을 봐서는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전 이승엽 선수가 가장 행복한 게 바로 본인이 현역 생활을 끝내고 싶을 때 끝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정모 해설위원도 제 앞에 계십니다만 우리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끝내고 싶을 때 본인이 끝내지 못하고 구단이 등을 밀거나 감독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 은퇴를 강요하는데 이승엽 선수만은 그런 불운을 타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스스로 은퇴를 결정한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자, 이승엽 선수 또 인성도 아주 참 좋기로 소문이 나 있죠. 일본에서 생활할 때 우리 박승현 기자께서 직접 인터뷰를 많이 하셨죠? 네, 제가 그 2004년에 이승엽 선수가 지바 롯데 마린스로 진출했을 때 이제 저도 특파원으로 따라가서 이승엽 선수와 같이 지냈었는데요. 사실은 첫 해 우리 이종범 위원도 부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이승엽 선수도 첫 해는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뭐 2군에 내려가는 날도 많았었고요. 근데 그 일본 기자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한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첫 번째가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2군 구장이 굉장히 그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대중교통이 불편해요. 그러면 저희를 꼭 그 이승엽 선수가 손수 자신의 차에 태워가지고 세상에. 그 집 앞까지 같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일본 기자들 입장에서는 야구 선수 차에 자기들이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예. 제가 꼭 로저스를 만나고 싶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기자잖아요. 그냥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 않으면 좀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조금 좀 시간이 되더라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로저스가 왜 2군에 있는지에 관해서 처음 의문을 제기했던 그 기자는 제가 가장 신뢰하고 그리고 그의 기사를 저만큼이나 믿어요. 그리고 그가 속한 언론사도 전 정말 믿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때 말하려고 했던 핵심 본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본인은 로저스와 김종준 코치는 내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 이 김종준 코치에 대해서 한간의 이야기들을 전달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달하는 전 용기가 있었다고 봐요. 저도 비겁했던 게 알면서도 얘기 못하는 사람이 꽤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자가 하려고 했던 얘기, 그 본인에 집중하게 된다면 네. 전 만약에 그 친구가 법정에 서게 된다면 전 그 친구 편에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앞서 보도된 동료 기자. 네.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신 로저스 거고. 것만 좀 놓고 보게 되면 네. 좀 글쎄요. 뭐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단 관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로저스와 얘기를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로저스가 왜 내려왔는지. 저도 많이 취재를 했고 제 현장에서 봤는데요.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로저스가 사실 캠프에서는 좋은 공을 던졌어요. 저도 봤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때쯤 돼서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는데 제가 의료일지를 다 확인해 본 결과 팔꿈치가 아픈 게 맞았고요. 염증이 났었어요. 그런데 로저스가 재활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로저스 선수가 거물이고 몸값이 비싸잖아요. 네. 따라서 확실하게 몸을 만들어서 1군에 올라온 게 필요했었고 또 홍남일 그 트레이닝 코치가 직접 붙어서 로저스를 계속 지금도 이 재활을 돕고 있는데 만약에 로저스가 정말 1군 감독과 갈등설이 있었다면 홍남일 코치를 붙이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 로저스가 한간에는 저도 들어봤었는데 뭐 시속 불펜에서 뭐 150km 강속구를 던지고 있다라고 들어봤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불펜 투구를 봤을 때는 불펜 투구가 딱 두 번째였어요. 불펜 투구를 두 번째 선수 어떻게 시속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던지겠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죠? 네, 지금 저 화면입니다. 불펜 피칭. 네, 네. 어제 바로 서산 2군 훈련장에서 로저스가 불펜 피칭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로저스가 팔꿈치를 던질 때 통증이 조금 남아있는데 일상생활은 불편함이 없고
투구 밸런스라든가 아니면 뭐 본인의 감정 이런 것들 다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 로저스가 말한 것처럼 5월 10일 정도에 이제 본인은 오려고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로저스가 워낙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로저스 스스로도 많이 던져야 되고 하니까 이참에 확실히 몸을 만들고 오자. 또 외국인 선수는 박승현 선배께서 잘 아시다시피 몸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이 길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네. 일단 팔꿈치가 아픈 것은 사실인 걸로. 뭐 잠깐 동영상을 봐도 거의 한 60% 정도밖에 지금 몸은 되지 않습니다. 하반신도 못 쓰고요. 저 이종범 위원이 뭐 전문적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도 지금 그 공을 뿌리는 모습 자체가 그렇죠. 완벽하게 힘껏 채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바란스를 잡기 위해서 피칭을 하는 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던지지는 않는 거 보니까 약간 팔꿈치에 조금은 본인도 통증이 있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아까 그 로저스의 얘기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염색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몇 가지 실수를 했다. 네, 맞습니다. 염색 사건도 그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캠프에서 이제 로저 선수가 2월 27일이죠. 본인의 SNS를 통해서 매니저가 내 머리 색깔을 바꾸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할 수 없다. 버스에서 내리기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저 당시 있었거든요. 버스가 출발하기 전이었는데 로저스가 내린 건 맞아요. 근데 로저스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모든 사람이 로저스를 찾으러 다녔죠. 근데 로저스가 시간이 흘러서 밝은 표정으로 머리를 다시 검은색으로 하고 왔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요. 로저스가 머리 염색 바꾸겠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어머니였대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팀에서 나보고 염색을 하라고 하는데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어머니가 했던 얘기는 너 야구를 선택할래? 염색을 선택할래? 바로 로저스가 다시 머리 염색을 하고 이제 하고 돌아왔는데 이 문제가 잘 깔끔히 해결됐습니다만 로저스가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음의 상처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 하나가 이제 염색 때문에 벌금을 냈는데 이제 SNS로 이걸 공포했다는 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이제 팀으로부터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로저스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냈는데 이 벌금 1,000만 원 내서 이제 뭐 구단 쪽이겠죠. 네가 잘하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이 말에 로저스 선수가 좀 격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로저스 선수가 2군에 있는 이유는 전혀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네. 자, 지금 그 로저스 얘기 중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제 그 김정준 코치와의 관계인데요. 본인은 전혀 나쁘지 않다.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김정준 코치가 전력 분석 코치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원래는 전력 분석원이죠. 모든 구단이 전력 분석원으로 하기 때문에 코치와 별개이기 때문에 자, 전력 분석 말 그대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김정준 코치가 주니치 드래곤에 가서 그 전력 분석을 LG에 있을 때 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게 정말 차별화된 바람에 LG 때문에 이제 돌풍이 일어나서 모든 구단들이 또 전력 분석을 하게 됐죠. 근데 전력 분석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제가 선수 때 LG랑 게임을 다음 주에 한다. 그거를 3일 동안 했던 그 프로그램을 와서 브리핑만 해준 게 전력 분석원이죠. 왜냐면은 이 친구는 슬라이더가 많이 던지고 이 친구는 뭐 포크볼인데 누에 나가면은 약간의 그런 습관이 있다. 이런 게 전력 분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취지로 그 김정준 전력 분석가의 이 마찰이 있는 거는 잘 확실하게 저는 정보를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이제 전력 분석원 코치가 하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김정준 전력 분석 코치가 로저스의 2군 행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최초 발언한 그 기자 후배도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이 김정준 코치가 이로 인해서 팀 내에서 약간 이야기들이 있다. 그걸 얘기한 거지. 김정준 코치 때문에 2군에 내렸을 때는 전혀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정준 전력분석 코치는 KBO 리그 최고의 전력분석 전문가가 전 맞다고 봐요. 또 그의 학습량이나 노력이나. 그래서 이번 일도 상처도 많이 받았겠습니다만
그래서 김성 감독님이 한화의 큰 벽이라고 한다면 선수와 코칭 스태프, 다른 관계자 입장에서는 김정준 코치가 작은 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본인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LG에서도 봤고 SK에서도 네. 봤고 특히나 김정준 코치가 올해는 그걸 의식을 해서 많이 몸을 사린다고 합니다만 선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저스 건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김정준 전력 분석 코치 상당히 화가 나고 저도 취재한 바로는 전혀 상관은 없던 것 같아요. 오해가 좀 많이. 오해가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최초 발언한 그 기자 후배도 그런 대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정준 이 전력 분석 코치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거예요. 내가 신념이 있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떤 누구에겐 그렇지 않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저는 문제의 발단은 여러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송창식 선수부터 이 로저스 선수 이야기까지 한화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이정범 위원께서 좀 마무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단어에 찾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때만 해도 전력 분석 코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전력 분석 코치가 폼이나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게 하나 이글스의 그 프론트나 또 감독 또 이군 감독이나 뭔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김정준 전력 분석 코치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박동희 기자가 정말 옳은 말을 하는 게 조그만한 위치에서 그 선수한테는 상처가 입을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코치란 자리가. 조금 더 선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하면은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재원 선수 매너 삼진. 네. 예, 저는 운동선수는 언제 어디서든 그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스포츠맨십에 맞지만 이번 오재원 선수의 매너 삼진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같은 프로야구라는 그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그 사람으로서 그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가 들어있는 거고요. 또 이미 승부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오재원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인 거는 그 배려심이 돋보이는 아주 훌륭한 행동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정범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타석에 들어간 순간 오재원 선수가 아마 대기 타석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않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딱 느낌이거든요. 자, 과연 내가 여기서 안타를 하나 쳐서 뭔가 득이된 거 뭐습니까? 박빙도 아니고 벌써 점수는 엄청 차이 났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역시 오재원 선수가 동업자 정신이 저는 칭찬하고 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같은 의견? 그럼요. 박세현 선배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룰의 적용보다 중요한 게 룰의 정신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바야시 코치 사임 관련한 답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고바야시 상은 일단 투수 코치가 가장 할 일이 뭡니까? 감독의 옆에 가서 감독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감독이 가서 오르락 내리락 해서 투수 교체하고 이닝이 종료되면은 다시 또 누구 교체하는데 고바야시 상은 주니치 들어가면서 오찌아이 감독 수하 밑에 투수 메인 코치를 했던 분이시고요.